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사무국장 장종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2회 임시회 의안 심사사항으로 2월 7일 포소고 지주사 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및 상생협력 특별위원장으로부터 포소고 지주사 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관련 합의서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촉구 결의문은 위원안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지난 2월 1일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을 하였으며 2월 3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 2월 6일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포항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 2월 3일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 포항시 도시관리계획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의안에 대한 의견 제시한 건 등 2건은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본회 불출석 사항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께서는 부친상으로 인하여 김남일 부시장은 세포배양산업 육성전략 보고회 및 업무협약 참석으로 인하여 김영구 평생학습원장은 신병치료로 인하여 본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지역구 김종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윤규 의장님을 포함한 동료 시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안전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 오늘 또 각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모두가 힘을 합하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는 중력 이상과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지역이 당면한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지속 성장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도시, 세계로 도약하는 포항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우리 포항 지역은 주거단지, 산업단지, 공원개발 등 활발한 건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 사업의 시행은 유관 사업의 생산 활동을 촉진하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으나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사토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만 반출될 사토량도 4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비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거에도 사토를 처리할 장소를 찾지 못한 아파트 건설 현장 곳곳에서는 편법을 동원한 불탈법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반출된 사토를 허가 없이 취소한 상유에 횡단으로 둑을 쌓고 차량이 드나들며 하천을 오염시켜 적발되는가 하면 저수지 옆에 매립하기도 하였고 농지에 사토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인근 부지를 훼손하는 등 불법 처리로 인한 문제는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작년 한 해 포항에서는 불법 성토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건수만 해도 남북구 총 20건이 있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농지의 경우 경작 등을 목적으로 2m 높이 이내의 성토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2m 높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지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지만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으면 미미한 벌금 부과가 거의 전부인 현실에서 악용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보완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농지 개량을 위해 성토 본래의 목적이 변질되고 있고 사토를 운반하는 대형 트럭의 통행으로 마을 도로와 농로 파손, 비산먼지 발생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의 교통사고 위험 등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급격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산발적인 성토는 농어촌 경관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몇몇 시군의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의 성토 높이를 2m보다 더 낮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농지 개량을 빙자해 무분별한 사토 유입으로 오히려 농업인들이 영농에 큰 불편을 겪고 농로보다 높게 성토된 농지는 비가 조금만 내려도 배수가 되지 않아 농로가 물에 잠겨 인근 농지까지 피해를 입는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2021년 1월에 성토 높이를 1m로 제한하는 내용을 관련 조례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마저도 큰 효과가 없자 2022년 12월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여 50cm로 높이 제한을 더 강화하였습니다. 이처럼 농지의 합법적 또는 불법적 성토 행위는 특히 집중호우 시에 인근 농지의 침수 속도가 가중되어 더 큰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접한 토지와의 단차나 인근 도로의 높이 및 배수 주변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사전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재 2m의 규정보다 강화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반출되는 사토를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남북구 거점별 대규모 사토장 등 대안 장소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장소를 선정할 때는 주변의 경관이나 환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도 함께 다각도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사토는 건설 현장에서 반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토를 필요로 하는 순성토 현장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토석 정보 공유 시스템에서는 지역별 사토 현장 및 순성토 현장 등 토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충남에서는 건설공사 자원공부 공유 시스템을 통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용토사 등 건설자원 정보를 통합관리 운영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환산금액 33억 원가량의 토사를 재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한 것처럼 사토는 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농경지에서는 적절한 성토로 농지의 지력을 정진하도록 하고 이외에 남는 사토는 필요로 하는 현장에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포항시는 사토장 확보 등 사전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사토 처리 이후의 관리 및 적극적인 활용 방안도 함께 모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영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하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과 이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소멸시대의 지방도시와 기업체 간의 상생도모를 위한 소통과 화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포항이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포항이라는 두 글자만 들어도 가슴 깊은 곳에서 표현조차 어려운 뜨거움이 솟구칩니다. 구한말 조용한 오지 어촌이었던 포항은 사회개혁의 선각자로서 동학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의 요람이었고 6.25 전쟁 때는 형산강을 붉은 피로 물들였던 어린 학도병들의 희생이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전쟁 후 폐허가 된 조국을 산업화로 이끌며 새마을의 기적으로 백성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데 앞장선 것도 우리 포항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저력으로 인구 5만의 작은 어촌마을을 국가산업의 중심이자 50만 인구의 위용을 자랑하는 경북 제1의 도시로 키워냈습니다. 나아가 우리 포항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해양문화관광 인류도시로서 환동의 물류중심 도시의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항의 근대 역사 속에는 단짝과 같은 동반자가 있습니다. 바로 포항제철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대일청구권 자본을 종잣돈으로 건설되어 산업의 쌀이라는 철강을 자급자족하며 경공업 위주였던 국가산업을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저는 과거 포항제철이 주도한 국가산업체제의 전환이 조국 근대화의 초석이 되었고 이를 토대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 12의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포항 시민의 재산권과 환경권에 대한 희생과 헌신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포항 시민은 포스코의 성장을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내했고 포스코는 포항 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포항시가 선진도시가 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역 경제 발전과 국가 산업 발전이 선순환 구조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동고동락을 함께해온 포항 시민과 포스코의 상생 관계가 최근 들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맞이한 가운데 기업들은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서 생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포스코의 갑작스러운 구조적인 변화 시도에 우리 포항 시민의 서운함은 커져만 갔고 그간 돈독했던 신뢰와 의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가 글로벌 시장 환경으로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도태된다면 우리 포항시도 인구 감소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글로벌 경쟁 시대를 맞은 기업의 생존 전략과 그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준 지역과의 상생 전략의 복잡 미묘한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된 것입니다. 관계가 꼬이고 위기에 처할 때에는 오히려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 기본의 위치와 역할에서 서로의 관계를 돌아보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포항시가 꿈꾸는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와 포스코가 꿈꾸는 철강을 넘어 미래산업 중심기업 포스코가 될 수 있는 상생의 해답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지혜를 모아 기업과 지방정부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상생 방안을 찾아 포항시민께 보고해야 하는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을 존중하고 기본을 이해하는 노력을 해나가야 합니다. 기업의 역할은 이익을 추구하고 건전한 경영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며 시민의 환경권과 재산권, 기본권을 지켜낼 수 있는 상생의 묘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지금 포항시와 포스코는 상생협력 TF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를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 소멸시대에 지방도시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롤 모델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 상생의 묘안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 50년간 다져온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조속히 회복하고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는 한 가족으로서 시대를 맞이할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포항과 포스코의 동반 성장을 이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먼저 포스코는 포항시와 2022년 2월 25일 맺은 합의서의 3가지 내용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포항시민과 포항시도 포스코에 대하여 영원한 친구로서의 애정을 가지고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때입니다. 포항시민과 포스코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공동운명체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더 큰 꿈을 함께 꿔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포항인의 정신으로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나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죽도중앙양학동 지역구 전주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임규 의장님과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계로 도약하는 2023 포항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말씀을 드리며 계명년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해양으로 유입되어 방치된 해양 쓰레기로 인하여 해양 환경이 심각하게 황폐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바다 동식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활발한 연간의 어업 활동과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인한 해양 레저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해양 쓰레기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육상과 해상에서 기인한 각종 오염물질로 인하여 우리 삶의 터전인 해양 생태계는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으며 수산물 생산량 저하 등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국제 비정부기구 세계자연기금의 2022년 2월 보고서에 의하면 해양 생물종의 88%가 플라스틱 쓰레기 오염으로 위협받고 있으며
바다 밑바닥은 최소 1,400만 톤 가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는 현재처럼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면 2050년에는 무게로 따질 경우 바닥의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한 미국, 영국 등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인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인 1인당 연간 88kg의 플라스틱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인천, 경기 지역의 해안과 낙동강 하구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 농도 역시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 해안 역시 그나마 관리가 되고 있는 일부 해수욕장을 벗어나면 각종 생활 플라스틱 제품과 어업 활동을 하며 버려진 부표, 폐허구, 거물, 어망 등이 해안선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양 쓰레기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 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12일자로 시행된 해양 폐기물 및 해양 오염 퇴적물 관리법에 의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해양 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 및 관계부처,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합니다. 방치된 해양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거 중심의 관리로는 해양 쓰레기의 근본적인 저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양 쓰레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의 해양 쓰레기 수거에는 중앙정부에서 주관하지만 수거 후 처리, 내육의 쓰레기 관리 등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해양 쓰레기 발생량을 저감하고 수거량을 정대시키기 위해서는 해양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업인 및 시민, 학생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둘째, 기간제 근로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다환경 지킴이의 상실 조직화 및 전문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포항시가 해양 쓰레기의 수거 및 관리를 해야 할 해안선의 길이는 총 214km이며 현재 해양 쓰레기의 발생 예방 및 수거를 위하여 75명의 바다환경 지킴이가 채용되어 활동 중이지만 장비와 인력의 한계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치된 인력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75명 중 80대 이상이 3명, 70대 이상 18명, 60대 이상 24명 등 상당수가 고령자로 구성되어 무거운 수거 분리 작업 시 난항이 예상되며 해양 쓰레기에 대한 근본적인 처리 대책이 없이 인력 배치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 쓰레기 관련 교육을 받은 상시 전담 인력을 고정 배치하여 수거분, 투기 예방, 계도 예방 활동을 함께 수행하도록 한다면 더욱 체계적으로 해양 쓰레기 발생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급증하고 있는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해안에 인접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해양 정화 사업, 해양 쓰레기 처리 및 수거 지원 사업, 친환경 부포 활성화 사업 등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해서 발빠르게 국도비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쾌적한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모사업 신청 등을 통한 적극적인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가 보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해안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 문화 관광 도시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다질 수 있도록 포항시에 적극적인 당부를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전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곡 대이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본 의원에게는 각종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확인하면서 두 가지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문과 수비와 욕계 위창입니다. 문과 수비는 사마강의 저서인 자치통감에 나오는 내용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리저리 꾸며 합리화하고 잘못된 행동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욕계 미창은 잘못을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드러난다는 뜻으로 좌시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내용으로 여겨집니다만 오히려 이런 행동들이 관행으로 굳어지는 느낌마저 듭니다.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국회 대회의실에서는 대한민국 2차 전지 산업혁신을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주체는 포항 지역의 국회의원 2분과 산자위 간사였고 주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북도, 포항시라고 알려진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에 포항시가 무리하게 인원을 동원했다는 제보가 있어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5개 읍동과 구청에 28인승 버스 각 한 대씩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아침은 김밥과 음료를, 점심은 국회 인근 식당 2곳을 지정해 식권으로 배부했다고 합니다. 인솔을 위해 읍동 지역의 공무원이 함께 갔을 뿐만 아니라 포항시 대부분 부서마다 여러 명의 공무원이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동원된 인원이 400여 명이었고 시장님도 이 행사 참석을 위해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불참했습니다. 구시대 유물인 인원 동원이 지금도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예산마저도 투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행사 참석자 간식비를 예산 법무과 재량 사업비로 지급한 것 외에 버스와 점심 식사는 행사 후원 기업이 부담했다고 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선거법 문제가 있어 버스 임대비와 식사 비용을 후원받았다고 주장하지만 2차 전지와 관련된 정책 수혜 당사자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가면서까지 인원 동원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나마 저녁 식사 비용은 지원조차 하지 않아 버스별로 각자 해결했다고 합니다. 각종 지출 자료를 확인해 보니 행사에 동원된 읍동이 얼마나 골치 아팠을지 짐작되고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포럼이 열린 시기는 이태원 참사 여파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국가 공무 사업이 아무리 중요해도 시민의 안전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점은 앞으로도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인원 동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26일 포스코 국제관 국제회의장에서는 도시의 미래, 공간과 산업을 생각한다는 도시 미래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행사 역시 지역의 국회의원이 주최했고 포스텍 박태준 미래전략연구소가 주관한 행사입니다. 전문가의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된 이 행사에도 포항시 공무원이 동원되었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 부서별 3명 이상 행사에 참석하게 하고 이들에게 상시학습 120분을 인정한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하면 공무원에게는 교육훈련의 의무가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자기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결과는 승진 인사에 반영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제도이고 공인된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의 교육훈련은 최소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포항시는 설명절 바로 직전인 1월 20일에서야 각 부서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참석 명단도 사전에 제출받지 않고 현장에서 작성하도록 하는 허술함을 보였습니다. 포항시가 주최 주관한 행사가 아님에도 교육 시간까지 활용한 공무원 동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이 선례로 남아 반복된다면 포항시의 교육훈련 행정은 주먹구구식 인사행정으로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뜻을 가진 공정은 비단 정치권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관통하는 화두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명분 있는 일이라 해도 행정기관은 원칙을 지켜야만 공정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구시대 행정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포항시에 주문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광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강덕 시장님 부지상 당하셨는데 상가 고인의 명복을 먼저 빕니다. 존경하는 50만 포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의업 지역구 국민의힘 백광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김일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미래 신산업 육성과 신규 사업 발굴을 비롯해 안전도시 포항 건설을 통한 포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포항시와 포스코가 체결한 MOU 협의 내용의 성실한 이행과 실질적인 투자를 촉구하는 내용의 5분 자유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본 의원은 앞선 3차례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포스코의 지주사 이전 문제로 인한 야기된 갈등 사항들과 상생 방안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포스코는 작년 3월 포항 시민과 소통 없이 주주회사의 본사를 서울에 설치하였습니다. 지난 50년간 동고동락을 함께 해온 절친한 친구의 서울행을 바라보던 포항 시민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우리 포항 시민들은 포스코가 약속했던 지주사 본사 포항 이전과 미래기술연구원 보는 포항 구축, 신규 투자 및 지역 상생 사업 확대 등의 합의사항 이행을 믿으며
포스코가 우리 품으로 돌아올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포스코는 본사의 문의만 포항으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정관에 표시된 소재지의 단순한 이전을 이야기하며 실질적인 본사가 아닌 서류상 본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본사 이전을 포항으로 요구한 것은 지역의 신규 투자와 함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성장 등의 부가적인 효과를 함께 기대한 것인데 동방성장해야 할 파트님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내용은 없는 껍데기 주소만을 포항에 두고 실질적인 본사 역할은 여전히 서울에 사는 식으로 실망을 포항 시민에게 안겨주려 하는 것입니까? 최근 각종 언론 보도와 지난 7차례에 걸친 포항시 포스코 상생협력 TF 회의 결과를 보면 포스코 그룹의 포항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이 생깁니다. 또한 미래기술연구원의 포항 설립과 관련하여 기존의 리스트 건물을 활용하여 임대, 리모델링을 통해 포항 본원을 구축하겠다는 하는 것은 포항 시민들에 대한 눈속임과 임시방편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수도권에는 1만 평 규모로 본원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은 장기적인 계획 없이 허울뿐인 본원으로 남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본 의원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내용 없는 유명무실한 본사 소유지 이전은 다시 한번 포항 시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지주사 문제가 불거졌던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기관도 지방으로 가는 시대에 국민기업 포스코가 주주회사를 서울에 설립하는 것은 지방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포스코 본사를 서울로 이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광덕 시장이 그 이전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포스코 본사 이전도 막아주고 포항을 수소경제의 중심도시로 만들어주시겠죠? 포항을 강남으로 만들겠습니다. 예, 후보 시절입니다. 후보 시절의 약속입니다만은 대통령의 약속이 과연 단순히 주소만 포항에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대적 과제인 균형 발전과 포항 시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모른 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달 3월 포스코 홀딩스의 주주총회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우선 정화상의 소재지 이전 절차를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실질적인 본사 기능의 단계적인 이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스코 그룹의 결단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국가 균형 발전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2030년까지 기업 가치를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스코 그룹의 2030 중장기 성장 전략에는 항상 포항시와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2차 전지를 비롯해 미래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포항 투자로 포항시의 가치도 3배 이상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 고 박태준 명誉회장의 제출보국, 교육보국 이념은 포스코와 포항 시민이 끝까지 함께 이루어야 할 사명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포스코그룹과 포항 시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오랜 동반자이고 가족입니다. 포항 시민의 믿음과 배려 속에 세계 인류 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는 포스코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해와 상생의 지혜로 공생 공영의 공동체로 거듭나 지역 균형 발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포스코와 포항시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SL정 제1항 포스코 지주사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관련 합의서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일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포스코 지주사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및 상생협력 위원장 나와서 서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지주사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및 상생협력 특별위원장 김일만 의원입니다. 포스코 지주사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및 상생협력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포스코 지주사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관련 합의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지주사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관련 합의서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촉구 결의문은 기존 합의서 사항의 실질적이고도 성실한 이행을 위해 포스코 그룹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는 촉구 결의문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포스코 지주사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관련 합의서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촉구 결의문. 포스코 지주사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관련 합의서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포항 시민을 포함한 우리 포항시 의회는 포스코 지주회사 포항 설치와 관련한 합의서의 다음 세 가지 사항이 실질적이고도 올바르게 지켜질 수 있도록, 나아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주인 국민연금공단 등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포스코 지주회사의 소재지는 이사회 및 주주 설득과 의견 수렴을 통해 2023년 3월까지 포항으로 이전한다는 것이 단순한 등기상의 주소 이전이 아니라 실질적 기능인 조직과 인력의 이전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래기술연구원은 포항에 본원을 설치하는 등 포항 중심의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연구동 건물 일부에 본원을 설치하고 서울에 대규모 분원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한 R&D 조직과 인력이 지방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셋째, 포항시와의 지역 상생 협력 및 투자 사업은 포항시와 포스코 홀딩스가 TF를 구성하여 상호 협의 추진한다는 것이 7차례의 상생 협력 TF 회의라는 형식적인 절차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반세기를 함께한 동반자적 관계를 토대로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지난해 1월 포스코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지속 성장과 기업 가치 제고라는 기치 아래 지역 사회와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주회사로 전환 후 그 본사를 서울에 설치함으로써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포스코와 동고동락해왔던 우리 포항 시민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준과 동시에 크나큰 갈등을 빚게 되었다. 하지만 그 다음 달인 2월 25일 상생협력 동방 성장을 위한 과감한 결단으로 포항시의회 포스코 그룹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극적으로 합의서의 체결을 이뤄낼 수 있었다. 그것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성장한 기업은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경제적 이윤 창출을 넘어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포스코의 기업 시민 헌장, 즉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포항 시민들의 사랑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50만 포항 시민은 포스코를 여전히 깊이 사랑하며 우리 포항시와 동반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포항 시민과 포스코는 1968년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라는 창립 이후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대한민국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끌며 포항과 국가의 경제 성장의 역사와 함께 늘 함께하였고, 우리 포항 시민은 포스코를 가족이자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생각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에서 2018년 이후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여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신 것처럼 소유 분산기업인 포스코 그룹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투명한 경영은 물론 주주와 기업의 이익 촉구를 넘어 지역과 나아가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포스코 그룹의 대주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주길 촉구한다. 내 고향,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없이는 기업과 국민,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다 같이 만들어가기 위한 힘찬 발걸음에 다시 한번 동참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2월 7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설명드린 결의문이 위원회 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만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지주사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관련 합의서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포스코 지주사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및 상생협력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상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장 배상신 의원입니다. 의회 운영위에서 논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결산검사위원회의 정수를 정원하여 세입 세출 결산을 공정하고도 면밀한 검사를 통해 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건전성을 확보하고 결산검사위원 일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논의 결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배상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희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302회 포항시 의회 임시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포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한 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도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포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북형 전기자동차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 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연호랑 세원여 테마공원 전시관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 이상범 의원입니다. 이번 제302회 임시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지정 해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낚시통제구역의 심의위원회 운영을 상설에서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형 전기차 배터리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사업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북형 배터리 통합 관리 체계
모델 구축 운영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 사업을 위탁하고자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의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호항 세운여 테마공원 전시관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연호항 세운여 테마공원 전시 위탁 기간이 올해 4월 30일자로 만료점에 따라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기 위하여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북형 전기차 배터리 통합관리체제 구축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연호랑 세운여 테마공원 전시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설정 제7항 포항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설정 제8항 포항시 흥예복합 커뮤니티센터 공공기관 위탁 운영 동의안, 의설정 제9항 포항시 장애인 재활 작업장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영철 복지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입니다. 제302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 내용 등은 어슷하게 배분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복리정진을 위하여 신축한 보훈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흥예복합 커뮤니티센터 공공기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포항시 흥예복합 커뮤니티센터가 2023년 6월에 준공됨에 따라 포항시 흥예복합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장애인 재활 작업장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포항시 장애인 재활 작업장 민간 위탁 기간이 2024년 5월 14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흥예복합 커뮤니티센터 공공기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익 없으십니까? 이익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장애인 재활 작업장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익 없으십니까? 이익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항 도시관리계획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기준 개정 건의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민선 건설도시위원장님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민성입니다. 제302회 포항시의회 임시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등은 어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타 법령 및 타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계식 주차 장치에 대한 세부 규정 정비로 주차 문제 해소와 원활한 주차장 운영 관리를 통해 이용자 편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채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포항시 도시관리계획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청하면 상대리 25-7번지 1원 계획관리지역 의로 소각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을 신설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열람 공고를 통한 주민의견 청취 결과 각종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 환경권, 건강권 침해 등의 사유로 도시관리계획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결정을 반대하는 대다수 지역주민 의견이 있음.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상 주민 의견이 타당할 시 대부분의 지역 주민이 환경권, 건강권 침해 등의 사유로 적극 반대하므로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 다음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 건의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 제시를 채택하였습니다. 최근 기상 이변으로 대형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의 피해가 더 심각해지는 실정으로 기존 건물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포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신규 건축물에 대한 재난 대비 기준이 미비하므로 본 개정 건의안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난 대비 기준을 마련하여 재해로부터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건의안이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할 것.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의견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익 없으십니까? 이익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 도시관리계획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익 없으십니까? 이익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개정 건의안에 대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 첫 임시회의 기간 동안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남북구청 현장 방문을 통해 주요 사업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초심을 잃지 않고 중력 이산의 마음으로 포항 시민의 행복과 포항시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의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각종 의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이강덕 포항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의회를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포항 시민 여러분들과 이번 임시회의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공정하게 보도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02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